2023년 6월 28일 유튜브를 처음 개설하고 7월 2일에 첫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업로드 날짜 기준 3개월 하고도 일주일이 지나가는 시점이고 어느새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총 올린 롱폼 영상의 개수는 13개이며 대략 일주일에 한 편꼴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는데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저희 목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딱 1년만 열심히 해서 구독자 1만 명을 목표로 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너무 과소평가한 건지 모르겠지만 과분하게도 짧은 시간 안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제 유튜브의 주제가 블로그 수익화에 관련한 주제다 보니 그와 관련된 컨텐츠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블로그를 약 13년간 운영하면서 이웃 1만 명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유튜브는 시작한 지 단 3개월 만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니 유튜브의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느껴집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언급했다시피 제가 유튜브 구독자를 어떻게 3개월 만에 1만 명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제 경험을 기반으로 정리한 노하우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저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 그건 너라서 가능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이 본인과 맞지 않더라도 감안하고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벽 리더 유튜브 노하우 첫 번째, 주제 정하기. 첫 번째는 주제 정하기입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마 주제 정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유튜브 주제를 뭐로 해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로 해야 된다라는 말부터 PD의 마인드로 접근해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이런저런 조언을 듣다 보니 저의 고민은 더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실제로 지인이 1년 전에 본인이 관심 있으면서 남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인테리어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현 시점 1년이 지났음에도 구독자 1,000명을 만들지 못해 여전히 수익화 창출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영상 퀄리티도 좋고 구독자 대비 조회수도 잘 나오는 편인데 그럼에도 구독자가 잘 오르지 않더라고요. 최근에도 영상을 업로드한 걸 보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주제를 잘 정하고 시작해도 유튜브 수익화 창출 조건인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 달성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주제를 고민한 끝에 딱 2가지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소재가 절대로 떨어질 리 없는 평생 할 수 있는 주제, 또 하나는 소재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는 주제, 2가지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네이버에서 IT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블로거입니다. 블로그에서 각종 테크 관련 제품들을 리뷰하면서 각종 업체로부터 제품을 협찬받고 광고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제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 이섭이나 테크몬 같은 테크 유튜버를 지향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테크 쪽은 제품 종류도 다양하고 신제품이 매년 출시하다 보니 소재가 고갈될 일은 절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내가 정말 잘 아는 네이버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주제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테크 리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 이섭이나 테크몽처럼 IT 전문가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또 하나의 주제인 네이버 블로그는 블로그 경력만 14년 차이다 보니 충분히 전문가 소리는 들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네이버 블로그에 관련된 강의는 언젠가는 소재 고갈이 명확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테크 주제에 비해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한계도 명확해 보였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2가지 주제로 무려 1년 이상을 고민만 하다 유튜브를 시작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작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답답해 현업 유튜버들에게 조언을 얻기로 하는데요. 마침 구독자 47만 명 채널을 운영 중인 러셀님과 180만 채널을 매각한 구 심사인당 주원규 PD님이 하는 오프라인 유튜브 강의를 듣게 됩니다. 주원규 PD의 오프라인 기초 강의를 매주 1회씩 총 5회의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선착순님에도 운 좋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수업에서는 정말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건넨 첫 번째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현재 전자제품을 리뷰하는 주제와 블로그 강의 이 2가지 주제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주제로 해야 할까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 PD님은 저에게 이러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왜 한 가지만 할 생각을 하시냐? 저는 신사임당 채널을 성공시키기 전에 5개의 채널을 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재지 마시고 그냥 2가지 주제 다 하시라고. 만약 시간이 안 나신다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있는 분야인 블로그 강의를 메인으로 하시고 테크 주제는 같이 할 만한 사람을 섭외해 수익을 쉐어하는 방향으로 하시라고. 실례로 그 조언을 듣고 1주차 수업을 듣고 바로 업로드한 영상이 바로 새벽리더 채널에 올라간 첫 번째 영상입니다. 물론 운 좋게 세 번째 영상에서 새벽리더 채널이 떡상하면서 현재는 테크 주제의 채널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지만 꼭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테크 주제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리더 유튜브 노하우 두 번째, 스크립트 쓰기. 사실 단연간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어떻게 유튜버들은 저렇게 청산 뉴스처럼 말을 잘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주로 시청하는 채널은 주원규, 자청, 부익남, 드로우 앤드류 같은 자기개발 채널인데 내용도 귀에 쏙쏙 박히고 듣고 나면 동기부여도 되고 언변도 너무 좋다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들처럼은 못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튜브를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허나 주PD 오프라인 강의에서 두 번째로 한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주PD님, 저는 카메라만 켜면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말도 더듬고 말하고자 하는 주제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PD님이 한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스크립트를 미리 쓰고 카메라에 프롬프트 달아놓고 그대로 읽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주PD님은 그냥 라이브로 술술 말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질문하니 아니요, 저도 스크립트를 쓰고 있고 길면 일주일 동안 쓸 때도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딱 이 대답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제대로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왜 지금까지 유튜브를 어렵게만 생각했지 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블로그를 14년간 운영하면서 글 쓰는 건 나름 도가 텄습니다.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그대로 카메라의 앞에서 읽기만 하면 유튜브가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지 라는 거였습니다. 이 조언을 듣고 딱 세 번째 영상 이후부터 스크립트에 제대로 힘을 주고 제작했더니 영상이 떡상하면서 단기간 안에 지금의 구독자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꿀팁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프롬프트는 쿠팡에서 2만원 주고 산 휴대폰 삼각대 거치대입니다. 이걸 미러리스 카메라 위에 거치해두고 스마트폰에서 패럿이라는 프롬프트 앱을 켜놓고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를 그대로 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리더 유튜브 노하우 세 번째, 시간 쪼개기. 러셀님이 했던 강의는 1회 단발성 짧은 강의였다 보니 구체적인 팁들을 많이 들을 순 없었지만 당시 오프라인 강의에서 러셀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님, 저는 현재 39살 외벌이 가장이고 퇴사 후 전업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고 수익도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유튜브를 병행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납니다. 분명 유튜브를 해야 내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본업인 블로그에 지장이 가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유튜브를 해야 하는 게 맞냐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당시 러셀님께서 하신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저도 처음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있었고 유튜브를 하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시작했더니 이만큼 채널을 키울 수 있었고 지금은 공인중개사 할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공인중개사와 유튜브에도 정말 다양한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시간을 내기가 정말 쉽진 않지만 미래의 나에게 어떠한 게 더 높은 가치를 줄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당장 본업에 지장이 가더라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유튜브를 하시라 라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두 아이를 키우는 외벌이 가장, 회사 후 월 800 이상 버는 블로거, 흑수저 출신이라는 키워드를 잘 녹여낸다면 분명 먹힐 것이다 라는 조언까지 얹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조언해주신 주제를 바탕으로 유튜브를 시작했고 세 번째 영상과 네 번째 영상이 떡상하면서 단기간 안에 분에 넘치는 구독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직장인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족한 시간을 둘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를 보고 퇴근하고 밥 먹고 나면 실제로 내가 유튜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봐야 2-3시간이 다일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야근이 많은 직장인이거나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가장들이라면 육아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아, 퇴사하고 유튜브나 해볼까? 라는 말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과연 퇴사를 한다면 유튜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안정적인 수익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마음만 급해져 할 일도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3월까지 저는 3년 이상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블로거로 전향하였습니다. 저 역시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는 꿈도 못 꿨고 전업 블로거로 전향한 이후에 마침내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너는 퇴사했으니까 유튜브 할 시간 많겠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잠깐 제가 어떻게 퇴사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와 블로그를 병행했었는데요. 직장 다닐 때는 퇴근 시간과 새벽 시간을 활용해 블로그를 병행하였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제외하고 블로그로 월 5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 퇴사를 마음먹기까지 쉽지 않아 1년 이상을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낸 이후에야 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퇴사한 이후에는 어떻게 시간을 쪼개고 있을까요? 블로그에 좀 더 올인을 할까? 아니면 유튜브를 병행해볼까 고민을 하다 여느 직장인과 다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딱 블로그만 하고 아이를 재우고 난 이후의 시간과 짜투리 시간과 이른 아침 새벽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을 다닐 때에는 블로그가 부업이었다면 현재는 블로그가 본업이고 유튜브를 부업으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분명 월급 이외에 부수입을 만들어내고 싶고 나아가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유튜브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나는 시간이 없어 라는 핑계는 나를 발전시킬 수 없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최대한 낼 수 있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실행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성과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을 통해 블로그에 관련된 얘기만 하다 유튜브 구독자 1만 기념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관련된 얘기도 살짝 곁들여 보았는데요. 분명 저마다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인사이트 중에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익화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